네, 반갑습니다. 주식 타짜 조선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7월 6일 일요일이고요. 자,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 조선생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투자 에너비티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을 위한 좀 유익한 콘텐츠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투자 에너비티에 대한 깊이 있는 좀 분석을 진행할 건데요. 최근 투자 에너비티의 이제 주가는 여러 변수를 고려했을 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관련 이슈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투자 에너비티 단기 주가 전망과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투자 에너비티가 현재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리고 실전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주식 투자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적인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단순히 투자 에너비티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전망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이 배경에 있는 이 중요한 산업 동향과 기술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 두산에 다시 한 번 더 시원하게 74,100원 뚫으면서 신고가 갱신하자라는 의미에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세 글자 두산 에너비티 주주님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어제 영상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더라고요. 댓글이 정말 뭐 감동할 만큼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 많이 남겨주셔서 좀 읽어보고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십니다. 감동입니다. 이 주식 선생님 하시기엔 참 아깝습니다. 다른 길로 가셨으면 더 훌륭하신 분이 되었을 텐데 참 아깝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동호님, 너무나도 좋은 내용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뭐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후지아님, 네, 저도 감사하고요. 진정성 있는 해설 감사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어서 좋았습니다. 발전 바랍니다. 다 봤습니다.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공감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대응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내용들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영상 찍고 이런 이제 댓글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말 다 보거든요. 볼 때마다 정말 진짜 눈시울이 앞을 가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좋은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니까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 영상 보시고 100% 이상 수익 중에서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추매를 해서 비중 늘리셔가지고 70% 정도 좀 줄었다고 하시네요. 3년 정도는 보고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댓글들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안 좋은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간혹 100분 중 한 분 정도는 있으시더라고요. 뭐 이거는 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형식님, 개미 묶어두는 방송인 건 확실한데 눌리면 간다가 맞을 거다. 더 갈 섹터가 있는데 버티기만 하는 건 현명하진 않죠. 근데 제가 제 지난 영상들을 안 보셨나 봐요. 제가 분명히 7만 원 윗구간에서 비중 조절하고 눌림 왔을 때 제 매수 타점 잡아서 올라갈 때 또 좀 더 극대화해 보자. 비중도 늘리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면 뭐 제 영상 끝까지 안 보셨던 것 같아요. 한번 뭐 보시면은 마음 도움 되실 거니까 한번 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뭐 어쨌든 댓글은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제는 제가 27분? 30분 정도 된 영상을 찍어 드렸었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은 영상이에요. 그 30분 안에. 뭐 공매도, 신용 잔고, 대차 잔고, 앞으로의 이제 수주 이제 관련 문제들부터 해 가지고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죠. 뭐였죠? 원전 해체 기업에 대한 그 인수 썰도 있었죠. 찌라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면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러한 뭐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요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설명란에다가 제가 이 영상 정말 유용하게 정말 잘 찍었거든요. 뭐 주가 흐름부터 해 가지고 정말 세세하게 공매도 대체하고 신용장고 외국인 뭐 정말 시적 밸류에이션부터 해 가지고 또 뭐 있었죠? 리스크적인 부분 많은 내용들 전략부터 해 가지고 다 진짜 알짜배기 30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 놨으니깐요.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이 영상도 한 번씩 시청하러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또 오늘대로 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빠르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원자력 기술과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원전 해체, 신규 원전 건설, 그리고 에너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특화된 회사죠. 이 기업은 단순 이 발전소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라는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예상보다 더 큰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두에빌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원전 수요의 급증이죠. 세계 여러 나라의 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원자력 발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이 에너지 전환 일환으로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이 원자력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이 원전 관련 기업들 시장 가치가 급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이 두산 에너비 주가는 4일 연속 하락을 기록을 했죠. 이 하락은 단기적인 조정으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상승세를 타던 이 주식은 종종 이렇게 이 조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와 가격 조정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이 원전 관련 기술력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 수요에 관한 증가가 결코 이 4일에 대한 이 조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두에빌 단기 조정 후 다시 재차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증권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반드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락이 아니라 반등의 준비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 단기적인 하락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제가 진짜 수차례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잠깐만 보고 갈게요. 지겨우시겠지만 20만 원 구간에서 75만 원까지 올랐다가 45만 원까지 눌렸죠. 이때 뭐예요? 다들 끝났다라고 했어요. 75만 원, 45만 원, 4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돼요? 상승 가락을 반복하면서 142만 3천 원 이 고점까지 도달을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모든 종목도 이렇게 상승과 하락, 더 큰 상승을 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한 전 세계적인 원전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두에빌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죠. 국제적으로 원전 건설과 개선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두에빌은 그 중심에서 중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전 해체까지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이처럼 세계 에너지 전환 흐름과 원전 수요의 급증은 이 두에빌의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최근 미국 나스닥에서 원전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는 상황들이 나타났죠.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자면 미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라던가 아니면 오클로 이러한 종목들이 엄청난 급등한 상황이 나왔죠. 원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에 더욱더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 원전 관련 기업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죠. 미국의 원전 해체 및 재활용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해체와 관련된 사업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 미국 시장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에서의 원전 수주 확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큰 실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는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59,700원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주식 차트에서 중요한 지표들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향후 주가 방향성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5일선과 이제 10일 이동 평균선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됐죠. 좀 확대해서 크게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노란색과 이제 이 파란 색깔 보이시죠? 이게 5일선과 11선인데
이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상승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요. 또한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한다면 이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식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현재 그 RSI는 이겁니다. 이게 RSI 신호고요. 이제 RSI는 54 정도 이제 수치로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RSI가 이제 50에서 70 이상이면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50 이상이면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되고요. 70 이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고, 맨 아래 보면 MACD 이동평균 수렴 발산 지수인데요. 이 시그널선 상향 돌파와 함께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이 상승 모멘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주가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지표들과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조정과 이 상승 추세나 모멘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절대 매도 금지다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두에빌은 매우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이 대차장고와 이 공매도 비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고요. 단기적이죠.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보게 되는 이 빨간 색깔 선이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지금 계속 내려오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꺾였죠. 외국인들이 원전 관련 주식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가지면서 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주가 상승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2025년 하반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 기술력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원전 수요 급증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거고요. 또한 미국 나스닥 원전 관련 이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상장을 뒷받침해줄 중요한 요소로 좀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이 두에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기업이죠. 여러분,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주식 분석 콘텐츠로 좀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한번 틀어봐 드려보도록 할게요. 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커뮤니티와 유튜브, 심지어 외신까지 두산이 원전 해체 글로벌 1위 기업을 인수하려 한다라는 말이 빠르게 퍼지고 있죠. 이 단순한 루머일까요? 아니면 진짜 주가를 반전시킬 초대형 재료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인수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지금 시점에서 아주 차분하게 이 부분에서 먼저 해소시켜드리고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앞부분만 좀 인수설 관련된 부분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만 보셔도 되겠고요.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 눌러서 링크 눌러서 전일 영상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어서 볼게요. 일단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7월 3일 로이터 통신에서 두산이 미국과 유럽 해체 기술 업체들과 협상 중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 한 줄이 시발점이 됐어요. 그 직후 유튜브, 증권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는 이 글로벌 1위 해체 기업 실사 중이다, 맺었다더라 같은 얘기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이죠. 기관, 외국인, 움직임까지 한번 같이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머인지 아닌지보다 이 루머가 시장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건설, SMR, 터빈, 제작 중심 회사였죠. 근데 요즘은 원전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원전을 해체하고 새로 짓고 모두 관리하는 회사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원전 해체 시장은 20조 원, 그리고 앞으로 10년간은 50조에서 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유럽, 미국에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지어진 이 원전들이 대거 해체 시점에 들어갔죠. 이 시장을 가장 잘하는 글로벌 1위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면
두산 입장에서는 단순한 기술 확보가 아니라 시장의 독점력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자, 본론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은 이 주가의 흐름 어디쯤 와 있을까요? 2025년 7월 5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비티 주가는 정확히 6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주가 상승 후 지금 한 20% 가까운 17% 정도 주가 눌림이 발생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74,000원 매우 중요한 기술적 저항선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을 돌파하면 차트상 이중 바닥을 완성하고 9만 원, 12만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5만 원까지도 열린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 직전 구간이죠. 즉 모든 재료가 쌓이면서 에너지가 우축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럴 땐 가격보다 수급을 봐야 됩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기관도 조용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매도 잔고랑 대차 잔고도 줄고 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시장의 큰 손들이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보통 실적이든 인수든 구조 조정이든 큰 변화가 올 거라 예상될 때 나타나는 움직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트레이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74,000 돌파 시점이 핵심입니다. 그 타이밍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이제 추세가 확인되고 진입을 해서 정확하게 단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보시란 말씀이고요. 중장기 투자라면 지금 주가가 6만 원이라면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수준입니다. 분할 매수 접근해도 괜찮은 구간이고요.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뭐 이 이후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릴 거지만 인수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갑자기 꺾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책적인 변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두산이 보여준 전략과 흐름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이번 흐름이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인수설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2025년 7월 5일 현재 두산 에너비티 주가는 6만 원 아직 돌파 전 구간입니다. 로이터 보도 이후 시장에서는 글로벌 원전 해체 1위 기업 인수설이 현실화될 가능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차트는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 대세 상승 직전에 조용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상승분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요. 빠르게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또 이 인수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5년 7월 4일 종가 기준으로 이 두 앱의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술적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앱의 주가는 약 6만 원이죠. 장중 이제 6만 4천까지 급등을 했다가 결국 마이너스 3.07% 하락 마감을 하면서 약간의 좀 눌림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흐름은 단순한 하락이라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이 건강한 조정 구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주가가 한 달 사이 4만 원대부터 이제 급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6만 원 구간대라는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죠. 과거에도 이 구간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고 이번에도 이 거래량에 동반된 지지 반응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주목할 점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1차 저항선은 64,000원에서 66,000원 구간, 상승 돌파 시 다음 저항은 72,000원에서 74,000원 구간입니다. 반대로 하방 이탈 시에는 57,000원 부근이 단기 지지선이 되는 구간이 될 거고요. 또한 거래량 추세를 보면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평균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으며 이는 단순한 이 개미의 매수세가 아니라 외인과 기갑의 유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특히 지난주에 외국인이 120억 원을 이상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일부 차익 매도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순환 매물 소화의 흐름이었죠. 기술적 지표 중 RSI를 보면 과매수 구간 현재는 50에서 60 사이로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골든크로스 유지 중이며 이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시그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하반기에 대규모 원전 수주 그리고 체코 프로젝트 관련된 소식이 발표될 경우 이 기술적 저항구 단수를 돌파하고 이 7만 2천 이상으로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현재 주가의 건강한 논리목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중이면서 기술적으로는 상승 추세 유지한 채 중기 재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성급한 전략 매수, 전략 매도보다는 6만 원에서 5만 8천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위쪽 상승 시그널을 대비하는 것이 좀 현명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분석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최신 7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KB증권 7만 5천 원, NH는 8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삼각축 성장 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정책 환경은 글로벌 원전 재부상, AI 전력 수요 증가, 한국의 SMR 개발 등이 맞물리면서 에너지 인프라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고요. 글로벌 수주 현황, 체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 원전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 중이면서 2025년 수주 목표는 10.7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 요인, 특히 최근 시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는 공매도, 대차잔고, 외국인 보유 비중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매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5일 기준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는 109만 주 정도 수준입니다. 비율로는 0.17% 정도고요. 즉 전체 유통 주식 대비 공매도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고요. 최근 0.5%, 6%에서 10%까지 물론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한 신호냐면은 이 공매도 세력이 이 종목에 아직 크게 베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락을 자신 있게 예측하는 세력이 적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매도 물량이 들었던 흔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물량도 대부분 장중 매도 후 당일 청산되면서 잔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차 잔고 역시 좀 중요합니다. 대차 잔고는 기관이나 외국인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사용하는 수량을 뜻하죠. 오늘 현재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는 대차 잔고는 약 100만 주 미만인 94만 주 정도로 금액은 한 570억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최근 1개월간의 흐름이죠. 대차 잔고는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고 이는 공매도 청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특히 6월 말부터 이 대차 거래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하방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수급 흐름도 좀 확인을 해보면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약 4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으면서 특히 6월 셋째 주에는 하루에 100억 원 이상 대량 매수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보유 비중은 24.3%를 넘어서면서 23년도 하반기 이후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이건 단순히 트레이딩 목적이 아닌 펀더멘털 기반 장기 투자 진입일 가능성이 크죠. 특히 글로벌 SMR 테마 전력 수요 확대,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등 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선반영이라는 시각이 강하죠. 결국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은요, 공매도는 크지 않고 잔고도 낮으며 대차 잔고는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공매도와 하방 압력은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구조죠. 이런 수급 구조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락 시 매수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흐름이 해석이 되죠. 기술적으로도 5만 8천 원에서 6만 원 구간은 외국인 매수 평균 단가 겹치는 구간으로 지지력이 강한 수급 구간이자 다음 상승에 에너지 충전하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신용잔고, 즉 개인 투자자 신용 거래 현황을 통해서 시장 심리와 주가 방향을 좀 정밀하게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신용잔고는 지금 2,700억 수준입니다. 이는 6월 중순에 진행이 됐었던, 형성이 됐었던 3,100억 원대에 대비해서 400억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 잔고 감소는 단순한 반대 매매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이 조정 속에서 일부 고점 진입 신용 물량이 청산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청산의 성격입니다. 24년도나 23년도와는 다르게 이번 신용 청산은 급락에 따른 강제 반대 매매가 아니라 시장 조정 구간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비중을 줄인 결과죠. 즉 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패닉성 매도는 크게 없었고 신용 물량 매도가 차분하게 소화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볼 때도 신용 잔고가 감소하는 구간은 주가가 바닥을 다진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과열됐던 레버리지가 줄어들수록 새로운 상승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번에 2,700억이라는 신용 잔고 수준은 과거 23년도, 24년도 강세장 때 이제 평균치 유사한 수준인데요. 즉 지나치게 과열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제 하락으로 무너진 것도 아닌 균형 잡힌 상태라는 거죠, 현재. 여기서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 잔고와 주가의 괴리도입니다. 최근 주가 6만 원 근처의 지지선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건요. 과거에 진입한 이 고점 신용 물량이 정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말은 현재 남아있는 신용 물량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비교적 저점에 진입한 물량이라는 점에서 향후 상승 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신용 잔고는 고점 대비 안정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반대 매매 없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있다. 주가는 6만 원 부근으로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네 번째는 추가 하락 시 매물 부담이 적다. 결국 지금 신용 구조는 하락 리스크보다 상승 시 이익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구조고요. 이런 신용 안정 구간은 본격 상승을 앞둔 전형적인 눌림목 패턴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구간 현재 구간이요. 이 정도로 조금 이 신용 잔고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권사들이 지금 요즘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반기 수주 성과의 핵심을 변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반기에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등 대형 원전 수주가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목표가 상단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PER과 PBR 기준으로도 현재 주가 6만 원 부근이라면 25년 실적 기준 15배 수준으로 원전 산업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향후 실적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이제 평가하기도 하겠죠. 정리하자면 대부분 증권사는 두해 비례 성장성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으며 하반기 실적과 수주가 현실화가 될 경우에 상단 목표 주가인 8만 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무리 없는 상승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및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이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가 있는데 그 결과 한국과 미국, 프랑스와 함께 이 원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폴란드나 루마니아, 체코 등 독립 국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소형 모델 원전의 좀 급부상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주목할 점은 SMR이죠. 기존 대형 원전은 건설 비용과 시간, 안전 문제가 좀 걸림돌이었는데 SMR 모듈은 원자로 공장에서 제작, 운송, 조립하는 방식으로 비용, 시간, 입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원전 기술이죠. 이는 반대로 따지면 TSMC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5년도 하반기부터는 SMR 관련 매치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고 향후 이게 5년간 두산 에너비티 주가의 가장 큰 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AI 전력 수요와 가스비용 확대도 또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정책 방향성도 중요하겠죠. 한국과 미국, 유럽 공통 기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24년도, 27년도 국가에너지 계획을 통해서 원자력 비중을 30% 이상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 두산 한국전력 한수원과 국내 수출형 원전 프로젝트 공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등장과 함께 에너지 자립, 원전 확대 기조 강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부흥 프로젝트에도 SMR 공급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친환경 분류 체계에 원전 포함시킴으로써 원전 금융 투자가 친환경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전환점을 맞이했죠. 이러한 모든 흐름은 과거보다 훨씬 더 유리한 산업 지형에 경쟁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산업 흐름은 원전에 긍정적이고 에너지 안보와 AI 전력 수요가 주가 상승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고 에너비티는 이 구조적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산업 정책 환경 단기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 주가 레벨업 가능성을 열어두는 근거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2025년 글로벌 수주 목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25년 그 연간 수주 목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7조로 잡고 있는데요. 24년보다 한 15% 정도 이상 상향된 수치인데요. 시장에서는 11조 원 이상 달성 가능성도 이제 조금 점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목표치가 아니라 실제 수주 진행을 프로젝트의 구조적 규모와 신뢰도겠죠. 수주 유력 프로젝트 지금 가능한 것이 체코의 태물린 원전
그리고 폴란드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루마니아의 슬로바키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확장 수주가 있을 것이고 미국의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프로젝트의 본계약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 주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수주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겠죠.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는 단순히 뉴스 효과를 넘어서 실제 이 매출과 그리고 이익으로 좀 직결되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수주 공시 시점을 주가 상승 트리거의 총회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 시 단기적으로는 뭐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돌파될 것이다. 본계약 체결 시 중장기적으로 주당 8만 원까지도 돌파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처럼 수주는 곧 실적의 선행 지표가 되기도 하고 기관 외국인이 집중하는 핵심의 분석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본의 히타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등 글로벌 원전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도 납기 이익률, 기술력, 가격 경쟁력, 국책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시장에서는 국산 주기기, 글로벌 부품화, 자체 기술 내재화 등으로 이어진 구조 덕분에 향후 5년간 이 세계 수주 시장에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도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두산 에너비 단순한 기대주가 아닌 실제 수주와 매출 앞둔 실적 기반의 성장주로 전환 중이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그 적정 밸류에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5년도에는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죠. 증권사들 추정치 평균을 보면요. 메모장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5년 매출은 약 21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약 1조 800억, 영업이익률 5.1%, 즉 전년 대비 15%에서 18% 정도 증가된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무려 38%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배경은 다음 네 가지죠. 이거 해마이키즈 공급 본격 반영이 되는 부분과 체코, 루마니아 등 해외 프로젝트 매출이 시작되고 국내 가스터빈 부분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고부가 정비 사업 MRO 매출 증가가 이처럼 구조적인 성장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가 아닌 실적 기반의 주가 상승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죠. 현재 주가가 이 6만 원인 상황에서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PER과 PBR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25년도 예상 PER은 약 13.5배고 25년도 PBR은 약 1.1배입니다. 이 수치는 다음과 같이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동종 원전기 글로벌 기업 PER이 15배에서 20배입니다. 국내 인프라 대형주 평균이 14배에서 16배입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PER은 평균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고요. 성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저평가로 보는 시각이 많죠. 또한 순자산 비율 PBR 같은 경우도 1.1배 수준으로 자산 가치 대비 과도한 프리미엄에 붙은 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부채 쪽을 보더라도 잉여 현금 흐름도 플러스 전환 좀 이번에 성공을 하면서 자본적 지출을 감당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건장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인데요. 이는 두의 비리 과거의 부채 과잉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현금 흐름 중심의 안정적인 체질로 전환 중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는 실적은 매년 두 자릿수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고마진 사업 본격 반영 PER과 PBR 모두 저평가 구간이다. 현금 흐름의 구조적 이익 체력 개선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2025년 하반기 이후 수주 성과가 실적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자연스럽게 재평가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 우세하죠.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 요인과 강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기업이든 성장 강성만큼이나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지만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25년도 하반기 기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리스크와 불확실성 요소들 차근차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리스크는 SM 상용화 지연이죠. 현재 SMR은 그 미국 비롯한 각국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여러 프로젝트 부품을 공급하고 있죠. 이 시장이 완전히 상업화된 단계는 아니잖아요. 즉 규제 기관의 승인 지연, 안정성 인증 절차, 기술적 보완 작업 등이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이러한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이 두의 비례 실적 반영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정치 외교 변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 원전 입찰구에서 정원 교체가 일어나거나 미국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바뀔 경우 국제 제재나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경우 수주 일정이 지연되거나 계약 구조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 게 긍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와 이 변수가 함께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양면적인 좀 시각도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변동입니다. 철강, 구리, 알루미늄 등 다양한 원자재 좀 유전자가 높은데요. 그 원자재 기자재 수주 납품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원가가 상승하거나 환율이 급변하면 마진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다행히 환해지 전략과 이제 원자재 선도 계약을 통해서 위험 분산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지면 여파를 피하기는 어렵겠죠. 네 번째는 정책 리스크, 탈원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탈원전 기조의 반전 가능성이죠.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는 분위기 있지만 향후 어떤 이유로든 국제사회가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으로 전환되거나 안전사고가 좀 발생된다고 한다면 원전에 대한 반감이 좀 커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제 정책 리스크는 기업 리스크보다는 심리 투자 수요에 좀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쟁이 이제 심하죠. 경쟁이 심한데 일본 히타치, 프랑스 아레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등 기존 원전 강자들이 다시 시장에 복귀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기술 기반으로 자체 SMR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수주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면 단가 인하 압박이 커질 수도 있고 수익성이 좋아질 수도 있죠. 정리하자면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리스크는 단기적인 충격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스토리 좀 훼손을 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두에빌은 이런 불확실성을 해지할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수주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을 해놨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드디어 좀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까지 두에빌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관점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가 흐름, 수급, 실적, 산업 트렌드, 글로벌 수주, 그리고 리스크까지 전방위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키움증권 점검 있기도 했고 이 주말간에는 조금 더 평일보다는 차트 중심보다는 이러한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좀 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본인 의견도 남겨주시고 다 봤다라고도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면 또 화이트 넘치게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타짜 전승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